안녕하세요. 오직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모델 YL의 후기 알려주십시오. 중국에서 후기가 어떻습니까? 특히 서스펜션에 대해서 실제 탑승하면서 느끼는 체감 후기를 알려주세요. 라고 댓글을 여러분이 남기셨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찾았습니다. 서스펜션에 대한 분명한 후기를 찾았고, 근데 하나로 끝내면 안 되겠죠. 꾸준하게 찾아서 그걸 계속 우리가 교차, 검증, 교집합들을 찾아서 보면 우리가 아직 국내에 나오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자, 하나씩 보죠. 일단 모델 YL의 지상고는 모델 Y보다 오히려 좀 낮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의도적으로 올렸을지 않겠나라고 생각했지만, 그리고 초기에 이제 리뷰에서 오히려 모델 YL이 더 높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실제 매장에 깔리고 차들을 보면 거의 한 0.5cm, 0.3cm 오히려 테슬라 모델 YL이 낮은 것 같다라는 주장입니다. 다만 요건 이제 매장에서 정차된 상태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스펜션. 일단 CDC 댐퍼에 대해서 매우 호감입니다. 매우 호감이에요. 다만 중국의 상황은 우리와는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일단 CDC 댐퍼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촉을 세워서 타면서 느낀 사람의 후기에 따르면 이 튜닝의 차이가 기존의 모델 Y 주니퍼 대비입니다. 차이가 엄청나다. 이게 구형 모델 Y를 타는지 아니면 주니퍼를 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방지턱이 몇 개 있는데 넘을 때 테슬라를 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다 라고 표현을 했고, 참고로 이건 다른 그 모델 YL 그 실차를 받은 사람의 후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영상 찾아보시면 보셨을 수도 있고 저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과속 방지턱을 지나는데 차체의 흔들림이 굉장히 억제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제 기본적으로 서스펜션의 뭔가가 굉장히 좋다, 만족도가 높다. 기존의 모델 Y 대비는 꽤 다르다. 자, 그리고 평소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탄탄하고 단단하고 날카롭고 좀 쿵쿵거리는 느낌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사라졌고, 그 다음 오히려 깊고 부드러운 느낌, 부드러운 소리.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아마 저걸 얘기하는 게 그거 같아요. 일반적인 전형적인 국산차 타다가 우리가 이를테면 독삼사만 딱 타도 조금씩 다르겠지만 뭔가 그 찐득한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탁 어디에 올라갔다가 딱 떨어질 때 과속 방지턱 같은 곳에서 딱 떨어질 때 국산은 출렁출렁인다라고 하면 이건 막 찐득하게 뚝 떨어져서 부드럽게 그렇게 그대로 금방 차분해지는, 물론 이제 요즘엔 국산차도 다 그렇지만 아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깊고 부드럽다라는 게. 자, 그 다음에 서스펜션의 설정 모드는 두 가지가 있대요. 균형 모드가 있고 이게 일반인 것 같죠. 그 다음에 뒷좌석 편한 모드가 있대요. 그래서 확실하게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타기 때문에 특히 3열까지 있기 때문에 그 3열까지 감안한 그런 서스펜션의 설정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건 테슬라 모델 YL의 전반적인 형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서스펜션의 뒷좌석 편한 모드처럼 이 차가 기존의 테슬라의 차량과는 세팅이 좀 다르다라고 느꼈다라고 합니다. 자, 기존으로 타면 대부분의 중국 차량 중에서 편안함은 중간에서 상위 수준이고 오히려 일반적인 서스펜션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기차보다는 훨씬 좋더라, 꽤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서스펜션에 굉장히 상위 차종과 비슷할 정도로 좋고, 다만 여기에서 듀얼 챔버 에어 서스펜션에 비하면 부족하다라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의 SUV들은 지금 약간은 좀 미친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도 일반적인 에어 서스펜션이 아니고 듀얼 챔버로 해서 그러니까 에어 서스가 듀얼이 되어야지 압도적으로 성차감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근데 이걸 중국에서는 미친 듯이 싸게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막 서로 경쟁적으로 지금 차량에 탑재하고 있고 중국의 6인승 혹은 SUV 고급의 옵션으로 한 200에서 300만 원 돈 내면 장착할 수 있는 차량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한 4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 4천만 원대에서. 그래서 이 중국의 듀얼 챔버 에어서스까지 있는 차량에 비하면 확실하게 부족하다라는 것이고 일반 서스에 비하면 굉장히 상위권으로 괜찮은 편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가속은 자 이것도 일반 모드로 타면 마치 가솔린 차량을 타는 것처럼 느리대요. 이것도 아마 아무래도 서스펜션의 설정에서 뒷좌석 편한 모드와 같은 이치인 거죠. 그래서 탑승자가 최대한 편한 쪽으로 일반으로 놓고 타면 가속이 꽤나 느리다. 완만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가솔린 차처럼 나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제로백 4.5초, 6초 그 정도에 굉장히 경쾌하게 잘 나간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 원페달에서 브레이크가 굉장히 약해졌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페달처럼 하면 거의 정지하는데 거의 불가능하다 라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거의 이건 브레이크를 사용해야 될 것이다. 일반 도심에서 그냥은 원페달이 거의 힘들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것도 당연히 그 원페달은 아무래도 조금의 울렁거림은 있겠죠. 그래서 그게 진동으로 본다면 3열이 더 심할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주니퍼나 뭐 테슬라의 차량을 타면 확실하게 1열이 가장 만족도가 높고 2열은 1열보다는 부족해요. 다만 그게 하이랜드나 주니퍼에 와서는 분명히 2열도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1열보다는 2열이 안 좋은 걸 감안한다면 이대로 본다면 3열은 가장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3열도 최대한 양호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 이제 거의 비슷하죠. 회생제동을 굉장히 약하게 해서 실제 브레이크를 대부분 정차해서 밟아야 될 정도로 회생제동을 약하게 했다. 자 이것도 울렁거림이 적겠죠. 그 다음 서스펜션에도 뒷좌석이 편리한 모드가 별도로 있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 일반적인 가속에서도 역시나 굉장히 가솔린 차량이 생각될 정도로 완만하게 가속을 설정해 놨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뭐예요? 일반적인 모드를 놓고 보면 차가 편안함, 그냥 평범한 느낌이 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순정 타이어가 비 오는 날은 그립이 좀 별로다라는 의견이 있고 자 그리고 또 칭찬이 있어요. 스티어링 휠은 굉장히 재미있다. 사실은 이렇게 차가 4.9로 커졌기 때문에 사실 다른 가속이나 뭐 서스펜션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스티어링 휠의 조작감도 굉장히 그냥 널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이건 적당하다. 핸들은 적당한 무게감이고 그 다음 유격 거의 없고 그 다음 정밀하고 정확하다. 빠르고 민첩하다. 아마 이것도 역시나 락2락은 기존의 테슬라 모델 Y가 일반적인 차량보다는 짧기 때문에 그 짧음에서 오는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면 좀 휙휙 하는 크기에 적응하면 차가 굉장히 이 스티어링 휠이 민첩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그게 실제 민첩한 것이기도 하지만 락2락이 짧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아마 그 부분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티어링 휠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감을 표현합니다. 적당한 무게감에 유격 같은 거 거의 없고 굉장히 정밀하고 정확하면서 빠르고 민첩하다.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걸 스포츠 모드로 놓고 그 다음 재미있게 운전을 하면 재밌다. 스티어링 휠을 통한 거동성은 4.9m SUV에서는 거의 경험할 수 없는 매우 뛰어난 수준이다. 그래서 차선 변경하고 치고 달리는 게 매우 즐겁게 해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쭉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딱 우리가 생각했던 그것인 거죠. 만약에 아빠가 혼자 재미있게
타고 싶을 때는 스포츠 모드는 바꿔놓고 일반 서스펜션은 일반으로 바꿔놓고 하면 매우 재밌게 달릴 수 있는 거예요. 네. 물론 기존의 뭐 테슬라의 차량처럼 경쾌하게 얼마든지 달릴 수 있는 것이고 4.9라고 해서 절대 많이 타협된 뭐 박스형 SUV 같은 그런 거동성 하나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차체 자체가 낮고 네. 무게 중심은 뭐 일반적인 박스형 SUV보다 훨씬 좋으니까. 물론 이제 박스형도 전기차는 좀 좋지만 무게 중심이 낮겠지만 일반 박스형 SUV 가솔린과는 비교가 안 되고 아마 전기랑 비교하더라도 이건 분명히 장점이 있겠죠. 그다음 가족을 위해서 타면 이제 뒷좌석 편안한 모드로 서스펜션 세팅하고 그다음 일반 모드로 두면 가속도 느리면서 브레이크도 쭉 사용해야 돼. 그래서 뒤에 탄 사람들, 특히 3열에 탄 사람들도 멀미를 크게 안 느낄 그 설정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는 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가격이 중요한데 한 4천 죄송합니다. 가격이 6999, 6899, 6899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한 6999 정도까지 나오면 솔직히 미래의 가족 구성을 예상할 수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테슬라 모델 YL이 정답이 아닐까. 굳이 우리가 부부라서 혹은 나중에 결혼을 할 수 있는 그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테슬라 모델 Y 롱, 솔직히 테슬라 모델 Y RWD는 뭐 가격 차이가 많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 없이 그냥 주니퍼 사시면 됩니다. 후륜. 근데 롱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퍼포는 아예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그걸 사시면 되는 거고 가장 애매한 게 이제 롱이죠. 이 롱을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게 만약에 국내 6999에 나오면 자기 상황에서 난 평생 혼자 산다. 그러면 솔직히 롱이 맞고 근데 나는 모르겠다. 결혼할 수도 있고 혹은 가족 뭐 어른들 모시고 어디 다닐 수도 있고 뭐 예상 못할 미래의 자동차의 사용. 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는 이 모델 YL이 모델 Y 롱보다는 정답이 아닌가. 그렇다고 이게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타고 재밌게 달리는데도 얼마든지 재미있으면서도 심지어 고속상에서 전비가 굉장히 뛰어나다. 그러면 사실은 돈을 좀 더 주는 것. 차량 구매해서 뭐 국내로 본다면 한 700, 600, 800 그 정도의 돈을 좀 더 주는 것, 차값에서. 그 정도를 제외하면 얻는 장점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넓은 공간, 특히 2열 넓으면서도 그다음에 CDC 서스펜션에다가 그게 또 뭐 있죠? 차박할 때도 뭐 혼자가 됐던 둘이 됐던 셋이 됐던 차박할 때 굉장히 여유 있는 공간도 있고 가속 성능은 4.5초, 6초 충분하고 배터리 주행 가는 거리도 아쉽지 않고 롱에 비해서 물론 좀 짧긴 하지만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 크기 대비로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그래서 사실 손해보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게. 롱을 구입하시려는 분들 중에서 꽤나 고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국내에서 저 서스펜션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중국도 저 CDC 댐퍼를 체감을 하면서 과속 방지턱을 넘으면서 확실하게 차이를 느꼈다. 기존 주니퍼와 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중국도 우리와 비슷한가 봐요. 사람들 말 안 들으면 그냥 과속 방지턱 다 때려 박아 버리는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선진국들은 좀 처벌을 강하게 국민 개개인들이 그냥 법규를 좀 잘 지키게 의식이 올라오는 쪽으로 노력하고 아시아권에서는 그냥 말 안 들으면 무조건 그냥 물리적으로 막아버리면서 그래서 중국도 과속 방지턱이 꽤나 있나 봐요. 있는 지역에는 도심에는. 근데 거기에서 분명히 차이가 크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걸 생각해서 넣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다. 결론은 일단 후기 하나로 본다면 굉장히 괜찮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건 중국에서 이제 정말 미친 듯한 가성비로 나오고 있는 듀얼 챔버 에어서스
근데 이건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수입차에 극소수가 있고 그다음 국산차에는 아예 지구공 가야 그 듀얼 챔버가 아니죠. 걔들은 3개라고 자랑을 하죠. 트리플 챔버 에어 소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경험해 본 사람이 일반인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비교를 못 해요. 근데 중국에는 이게 4천만 원대 뭐 전기차에서도 이미 그 ER-EV 같은 데서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거 CDC 소스가 좋긴 한데 듀얼 챔버보다는 아쉽다. 라는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어차피 듀얼 챔버 이상급을 거의 경험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상관없이 그냥 기존의 모델 Y와 비교하면서 굉장히 좋아졌다, 굉장히 좋다라고 대부분이 느끼겠다라는 것이죠. 자, 결론은 뭐다? 그냥 국내에 내놔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고, 자, 요거 잠깐 얘기 드리면, 자, 첫 주 기준으로 890 몇 대를 인도했어요. 모델 YL이. 그래서 이게 지금 페이크냐, 아니면 아무래도 초반이기 때문에 생산량을 최대한 느리게 한 것이냐. 아무래도 초반이면 아직 손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량을 조금 느리게 하다가 이제 그게 확실하게 적응을 했다. 그러면 라인에서 속도를 올리겠죠. 즉 후반기로 가면서 더 빠르게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지금 주문량은 분명히 받았는데 초기이기 때문에 천천히 생산하는 것이냐, 아니면 실제 판매량이 일주일에 고작 900대밖에 안 되고, 그렇다고 하면 뭐 지금 주당 10,000대를 받고 뭐 이런 것들은 다 페이크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적어도 일단 객관적인 사실로 첫 주에 주문을 받은 건 900대가 안 되는 890 몇 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외로 중국에서 판매량이 그냥 적당한 수준이면 생각보다 다른 나라로의 판매, 그러니까 이 수요가 있는 다른 국가로의 판매가 빠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내년 초중반에 국내에 출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2주 정도만 더 지나보면 일단 첫 주 890대 정도 팔았고,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주도 비슷하게 뭐 1000대 전후 이러면 생각보다 수요가 적다. 그렇다고 하면 더 빨리 다른 나라로 수출될 수도 있겠다. 우리도 만나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모델 Y가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너무 잘 팔리는 나라라서 굳이 한국의 다른 라인업을 지금 밀어넣을 필요가 있나, 그런 의문은 있습니다.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없죠. 좀 빠져야지 하는데 사실 세계에서도 거의 뭐 손꼽을 정도로 잘 팔리는 곳이라서 모르겠습니다. 여튼 일단 초기 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